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최우선 변제권은 여러분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입차를 하는 입장에서 권리 분석을 할 때도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사건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지난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은 고정 댓글에 그 지난 영상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인천 부평구에 있는 빌라인데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1억 1,500인데 계속해서 지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9천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채 안 되죠. 그래서 야, 이거 한번 입찰을 들어가 볼까 라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 여럿 계실 거예요. 자, 권리 분석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거였어요. 일단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고 자신을 포함해서 다 아래에 있는 권리가 말소가 되니 등기부상에는 말소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거고요. 지금 임차인이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냥 하나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은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먼저 임차인이 있으면 대항력 여부를 판단을 해 봐야 된다라고 했죠. 이 가장 빠른 이 말소 기준인 근저당보다 현재 임차인의 대항 요건 자체가 전입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빠르죠.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대항력이 있으니 보증금 1억을 전부 다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남은 금액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확정일자 받았고 근데 좀 늦게 받았어요. 지금 전입일 1년 넘어서 그렇게 확정일자를 받아놨고요. 배당 요구는 유효하게 했어요. 종기일이 21년 9월 10일, 배당 요구는 7월 달에 했으니 유효하게 배당 요구까지 한 거예요. 그럼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이 된다면 이 근저당보다 지금 이 확정일자가 늦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 5천만 원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이 임차인의 배당 순서가 된다 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 그래서 제가 예컨대 이 물건을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면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7천이다 그러면은 근저당이 5천을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데 남은 금액이 2천밖에 없으니 2천밖에 배당을 못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8천만 원은 못 받은 거니까 그 8천만 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우선 변제권에 의한 정상적인 배당 순서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자,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적용해서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는지를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남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를 인수를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할 거예요. 자, 먼저 최우선 변제권이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이 있고 소액 보증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 자체, 임차인의 보증금 자체가 기준에서 정해놓은 그 금액, 그러니까 소액 금액이 작으면은 다른 순서 다 무시하고 임차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 이 오른쪽에 나온 최우선 변제금이에요. 그러면은 요 기준은 여기 보시면 담보물건 설정일자라고 있지요. 담보물건 설정일자는 이 근저당이 되겠네요. 이 근저당 날짜가 19년 8월 20이죠.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면은 요 부분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때 당시 이 지역은 인천 부평구죠. 인천 부평구예요. 지역 자체가 인천 부평구다. 그러면은 자, 여기 광역시가 있는데 광역시에 앞서서 인천 부평구는 과밀 억제권역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기준이지 이게 되겠죠. 이 과밀억제권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소액보증금은 1억 원 이하라는 거죠. 1억 원 이하. 그리고 지금 이 화면 때문에 좀 안 보이네요. 자, 화면을 좀 옮겨 놓고, 네. 자, 1억 원 이하. 그리고 1억, 보증금이 1억 원 이하라면은 요 3,400만 원 요 금액을 임차인한테 최우선적으로, 일반적인 배당 순서를 무시하고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 주는 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보증금이 얼마죠? 1억 원이죠. 네, 1억 원. 그러면은 이 소액 보증금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 3,400만 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된다? 원래 우선 변제권에 의하면 이 근저당이 1순위가 되는데 지금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3,400만 원, 3,400만 원이 가장 1순위로 배당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의 보증금 3,400만 원. 그리고 이제 2순위가 이 근저당이 되겠죠. 네. 5천만 원인데 지금 자, 낙찰을 지난 시간에 이제 7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예시를 해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3,400만 원을 빼면 자, 좀 더 정확히 한번 해 볼게요. 자, 7천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사실 이 금액을 전부 다 배당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영순위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금액, 가장 먼저 그냥 배당이 되는 금액이 이 경매를 신청할 때 들어간 경매 비용, 이거는 채권자가 먼저 낼 거잖아요. 그 금액이 가장 먼저 배당이 돼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약 200만 원 정도가 돼요. 경매 비용이. 그러면은 7천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줘야지. 이게 먼저 배당이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6,800만 원이 되겠죠? 6,800만 원. 자, 이 금액 중에서 3,4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해 주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 이걸로.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남죠? 네, 공교롭게도 똑같이 3,4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은 이 3,400만 원을 이 근저당권자한테 배당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배당이 종결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냥 우선 변제권이었을 경우는 이렇게 됐을 때 2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는다고 했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200만 원이 빠지니까 1,800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는 건데 이 최우선 변제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을 하면 3,400만 원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 금액이 줄어들겠죠. 1억에서 3,400만 원을 배당을 받았으니까 이제 인수해야 될 거는 6,600만 원이 되겠네요. 이 금액만 낙찰자가 인수를 하면 된다. 이게 최종적인 권리 분석이에요. 자, 요거를 인수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낙찰은 7천에 받았으니까 7천 플러스 이 6,600만 원 이걸 인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1억 3,600만 원에 결국 낙찰을 받는 격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7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물건은 아까 감정평가 금액이 1억 1,500 정도, 그리고 시세도 대략 한 그 정도, 그 정도에 팔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른다고 했죠. 어쨌건 시세로 본다면은 그 정도인데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유형의 물건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심화 학습을 좀 해 볼 거예요. 자, 가정을 낙찰을 6천만 원에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까요? 싹 지우고 자, 우리가 낙찰을 6천만 원에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볼 거예요. 네, 낙찰을.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 6천 중에서 제일 먼저 배당되는 게 얼마다? 소액보증금 3,400만 원이죠. 임차인 제일 먼저 배당을 받는 게. 그런데 3,400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배당 재원, 그러니까 배당해 줄 수 있는 금액에서 2분의 1 한도,
그 한도에서만 배당을 해줘요. 이 최우선 변제금을.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배당 재원이 6천에 낙찰이 됐다면 경매 비용 200만 원이 빠지면 얼마가 된다? 5,800만 원이 되겠죠? 배당해 줄 수 있는 돈이 이거예요. 그럼 이 금액의 2분의 1은 얼마예요? 2분의 1은 2,900만 원이 되겠죠? 2,900만 원. 그쵸? 요거의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6천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배당 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00이 아니라 2,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900. 자, 그러면은 인수를 해야 될 금액이 얼마다? 1억 중에 2,900 받았으니 7,100만 원은 임차인이 못 받은 거니까 이 금액을 인수를 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얼마에 낙찰받은 격이다? 자, 6천에 7,100. 이 금액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1억 3,1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격이다. 아까 7천에 낙찰을 받았을 때는 1억 3,600. 그리고 6천에 낙찰을 받았을 때는 이 금액 결국 1억 3,100만 원. 그래도 500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받은 거네요. 1,000만 원은 싸게 낙찰을 받았지만 7천 비해서 1,000만 원 싸게 낙찰을 받았지만 결국은 내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서 낙찰받은 가격은 7천에 낙찰을 받았을 때가 1억 3,600이라면 6천에 낙찰을 받았을 때는 1억 3,1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가 얼마의 입찰을 들어갔을 때는 얼마의 금액을 내가 인수를 할 것이다. 임차인에 얼마의 금액을 인수를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배당을 정확하게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 받아가는지가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계산이 안 되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은 입찰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이 점 명심하시고 참고를 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